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2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침 조간신문은 당연하게도 어제 사실상 이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보수 성향의 동아일보 그리고 조선일보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자, 동아일보는 일면 톱입니다. 한동훈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여총선 이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50세 한동훈의 보수 미래 맡겼다. 이 기사입니다. 한동훈이 여당 비대위원장이 됐고 여의도 문법대로 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후회 없이 휘둘려야 된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이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이 눈앞에 온 시점, 지금 9회 말인데 뭐든지 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힙니다. 특히 인적 쇄신, 대대적인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서 대대적 물갈이 시사, 9회 말 투 스트라이크 후회 없이 휘두르겠다. 이것은 공천 과정에서 대대적 물갈이를 시사한 것이다. 26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의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당은 70년대생 검사사령탑, 70년대생 검사사령탑, 야당은 60년대생 운동권으로 대결. 지금 86세대가 민주당을 장악을 하고 있죠. 자, 상당히 대비되는데 검사사령탑 대 운동권.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검사 대 범죄 혐의 피의자 이재명. 이렇게도 됩니다. 조선통화 그리고 대다수 신문이 이렇게 새로운 활력이 일어날 것이다. 고 보고 있는데, 자, 좌파 성향신문 한겨레, 경향은 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경향신문 일면 톱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한동훈 이렇게 하고 용산 직할체제로 총선 지휘, 용산 직할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신문에서는 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시 후에 용산 직할체제가 아니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검사 대통령과 검사 여당 대표 윤심으로 총선 치르는 국힘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일면 톱에서 검사 대통령과 검사 여당 대표, 검사 대통령과 검사 여당 대표. 그래서 이 지금 검찰공화국 민주당에서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그거를 강조하려고 한겨레 신문은 이런 제목을 뽑았죠. 자, 그런데 검사 대통령과 검사 여당 대표보다 더 확 눈에 들어오는 구도가 있죠.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 검사 대 피의자 구도, 피의자, 검사 대 피의자. 한동훈 확장성 입증이 총선의 관건인데 일단 구도는 이재명과의 그 대결 구도, 검사 대 피의자, 범죄 혐의자죠. 그 구도가 됐습니다. 보수 진영의 압도적 지지를 발판으로 이재명과 검사, 피의자 구도, 총선까지 촉박, 중도 인사와 연대해야 뭐 그런 것은 앞으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이끌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여러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출발선에 섰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 등판으로 인해서 총선을 앞둔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컨벤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은데, 한동훈 전 장관은 지난 8일 공개된 갤럽의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6%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재명 19%를 오차 범위 이내까지 따라잡았는데 30% 지금 박스권에 같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 지지율을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염두에 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 한동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재명의 약점인 사법 리스크 부각 차원에서 검사 대 피의자 구도가 형성이 되면 선거 흐름 싸움에서 유리한 거주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정청래 이런 그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은 한나땡 이런 한간 소리를 하고 있죠.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
그런데 그전에 윤나땡 해서 윤석열 나오면 땡큐 했다가 정권 뺏겼죠. 근데 또 한나땡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속으로는 바짝 긴장하고 겁을 먹으면서도 겉으로 태어나지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친명자장 정성호 의원, 친명계 자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속마음을 오늘 실토를 했습니다. 정성호 의원. 자, 경향신문이 오늘 아침에 이것을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넷판에 보도를 했죠. 경향신문이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친명 정성호, 한나땡, 한동훈 나오면 땡큐는 1차원적 사고다. 많은 걱정된다. 이 정성호 의원은 그나마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불립니다. 뭐 친명계 자장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입니다. 아침에 밤새 고민했겠죠. 우리 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장을 낮게 평가하면서 한나땡을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 사고. 자, 정청래는 1차원적 사고를 하는 셈이죠. 1차원적 사고를 보면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한동훈 위원장은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는 사람이다. 술을 좋아한다는 윤 대통령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아주 호평을 합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점에 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아예 간섭 안 할 것이다. 뭐 대통령이 전부 다 일일이 간섭해서 수직적 관계를 만들 것이다.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 상관과 부하의 그런 그 관계였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가 될 것이다. 뭐 윤석열 아바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정성호 의원은 전혀 다르게 보는 것이죠. 아마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았을 것이다. 민주당이 막연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민주당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제 단합에 핵심해야 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파도만 보지 말고 그 너머 바람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한동훈 쓰나미가 총선판을 덮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성호 친명계 자장이라는 정성호가 좀 긴장을 하자. 이 민주당에서 그런 뜻에서 이런 글을 오늘 아침부터 올렸는데 실제로 속으로는 지금 다 긴장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비대위원장이 되는 한동훈 전 장관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일전에 그런 말을 자치단체장에게 했다는 강력단체장에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 평가 아마 정치 경험은 없지만 비대위원장을 잘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나에게 내 말을 가장 안 들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었는데 오늘 비슷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채널A 단독 기사입니다. 채널A. 윤 대통령 한동훈 있는 그대로 말해줄 사람. 있는 그대로 본인에게 말을 해줄 사람이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 자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여당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의중을 밝혔다. 뭐라고 했냐. 검사 시절부터 한동훈의 상사로서 지시해 본 적이 없고 늘 의견을 구해왔다.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말해주시는 사람이다. 수사검사로 일을 할 때도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함께 해온 사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수직적 당정 관계가 될 거라는 당한 파악의 주장을 이것은 이제 반박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장관을 파격적으로 발탁을 했었죠. 원래 서울중앙지검장 뭐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파격적으로 장관으로 발탁을 했는데
그때도 한동훈 장관의 능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당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그래서 한 장관에 대한 신뢰를 보였는데 지금 또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1년 7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많은 역량을 보여줬죠. 그리고 야당 의원들과 맞서서 일당백의 기세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여당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런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유롭게 대통령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이니까 소통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소통을 하면서 할 말을 하는, 그리고 상황을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이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관계자들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가능성 있는 줄 알고 백방으로 막 뛰어다녔죠. 해외도 나가고 막 했는데 실제로는 29표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죠. 그때 이 상대 쪽에서 엄청난 물량 공차를 하고 있어서 정말 어렵다. 이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은 그대로 직언을 하고, 가령 용산에서 너무 많은 참견을 한다 이런 것도 있으면 아마 직언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알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야당뿐이 아니고 여당에서도 바짝 긴장을 하는데, 자, 여당에서는 어떻게 긴장을 할까요? 매기가 한 마리 들어온 셈이죠. 수족관 속에서 자기들끼리,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유유히 노리고 있는데 그게 매기가 한 마리 투입이 된 셈입니다. 그러면 막 매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은 막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자, 동아일보 정치민 기사입니다. 여의도 문법 모른다는 한동훈, 여당은 친윤, 중진, 물갈이 폭 긴장. 국민의힘 총선 지형에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당의 중진들, 영남을 중심으로 포진했는 그 중진들과 접점이 없죠. 이 정치권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래도 영남의 중진, 그리고 수도권의 중진들과도 이렇게 접점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교분을 쌓아왔기 때문에 함부로 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발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이 전혀 정치권에 빚이 없습니다. 채무 관계가 없죠. 그러면은 총선 승리만 목적으로 해서 인적 쇄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내정자는 이런 이야기도 했죠. 본인에게 정치 경험이 없다 이런 말에 대해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의미에서는 20여 년째 정치를 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 국가의 가치를 찾고 공공의 선을 추구했다는 의미에서는 검사 생활도 일종의 정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강제 수준의 혁신을 진행할 권한을 쥐었다. 지금 아마 정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비대위는 수도권 청년 중심으로 구성할 듯. 여의도 문법 파괴를 앞세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새로운 구심점으로 등장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둔 여권 지형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이 여의도 방식의 정치에 거부감을 표명하며 당권을 접수하자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대적 인적 쇄신과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때도 일전에 이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여의도식 정치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친윤 핵심 그룹이 한동훈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도했지만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한동훈 전 장관은 당내 친윤계 중진 의원들과 큰 접점이 없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 험지 출마나 불출마 압력을 받아오며 인적 쇄신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친윤계 그리고 중진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동아일보와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빨리 비대위원장을 수락을 한 데 대해서 여의도 문법처럼 삼고초려 장면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삼고초려. 그 전에 가령 예를 들어서 김종인 같은 경우에 이 비대위원장을 맡기려면 본인이 막 뻗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러면 또 찾아가고 그때 문재인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들려고 집에까지 막 찾아가는 이 쇼를 했죠. 그러면은 김종인이 이 삼고초려하는 형식을 만들어서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식으로 그런 쇼를 했는데 그걸 하기 싫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결심을 했으니 간볼 이유가 없었다. 그러면 간을 보면은 보시는 국민들이 지루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친윤, 중진, 물갈이폭 긴장하지만은 비윤, 반윤, 윤석열 대통령의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온, 그리고 한동훈 체제 출범에도 냉소를 보인, 뭐, 김웅, 뭐, 이런 이준석과 가까운 사람들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이준석은 27일 날 탈당한다고 했으니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본인은 붙들어 주기를 또 바라는 듯한 그런 말들을 방송에 나와서 하고 있지만 아마 이준석은 소멸의 길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뭐 한동훈 체제가 마냥 잘 나가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고비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 정글 같은 정치판에서 이 실언을 좀 겪을 수도 있는데, 자, 중앙일보 3면 기사입니다. 한동훈 여당 수장으로 정치 데뷔. 첫 과제는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이냐.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를 민주당이 공언을 하고 있어. 김건희 특검법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권에서는 이것을 반헌법적인 악법이다. 정략적 마녀사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동훈 장관도 기자들에게 이 독소 조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민주당과 전격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내에서 총선 후 특검을 시행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을 대하는 태도는 한동훈 비대위가 당정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와 직결된다. 이것을 뭐 그 용산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무슨 뭐 여당과 협상해서 총선 후에 김건희 특검을 하자 이렇게 할 스타일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것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총선을 대비한 독소 조항을 막 집어넣은 그런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절차대로 한다고 국회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총선용이고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를 할 수가 있죠.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럼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재의결을 해서 3분의 2가 되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3분의 2가 찬성을 하는지 국회 절차대로 하면 된다. 그것이 저는 한동훈 장관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조선일보 오피니언맨 기사입니다. 논설실의 뉴스 읽기인데, 자, 제목은 이겁니다. 내년 총선 어떻게 될 건데, 여당이 대선 때 윤만큼 득표 시에 서울 27석에 과반을 넣는다. 절반이 등 돌린 2030표가 강건이다. 이건데,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 대선이 총선이라면은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은 138석까지 가능. 지역구에서 138이면은 비례대표 한 15개 정도 하면 가반을 넘길 수가 있죠. 이 분석은 그때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얻은 득표율을 각 253개 선거구별로 따로 다 떼내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253개 중에서 138개를 넣는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되면은 2020년 총선과 비슷한 결과가 된다. 국민의힘이 참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득표한 그만큼만 하면은 서울이 49석 중에서 27석을 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때 뭐 최악의 경우 6석 이야기도 나왔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그때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길 때 그 정도의 민심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12월 22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